봉도사의 난이 나름 이 전당대회에 백미로 떠올랐다. 근데 정봉주 후보가요 반명이라고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지켜 세울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정치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무난히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기다리지를 못해. 성격이 가벼워. 가벼운 성격이 그래. 성격이.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자신감이 많아. 한동훈 대표랑 비슷해. 네, 그래서 이게 뉴라이트부터 어떻습니까? 올드라이트부터 낫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역사관의 문제예요. 답이 있거나 이게 절대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물러나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원식 장군은 대단한 장군입니다. 신원식 장군이 뭐가 대단해요? 군대에서 신원식 장군은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게다가 거기가 전형적인 정치 장군이에요. 정치 장군. 아주 학급의 장군 출신을 무슨 뭐 대단하다고. 오문장군 아니야? 오문장군.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도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1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아주 기대가 굉장히 큰 날입니다. 기자분들도 혹시라도 안 들어오셨다면 빨리 동료 기자분들 모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1분 후에 특종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와, 오늘 전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기대가 또 큰 날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오늘 특종 터트려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맥 소장 서영주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기대가 많습니다. 큰일이네. 서정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원래 없었잖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김을 빼세요. 아니, 오늘 큰 건 없다. 그러나 제가 이제 사전 조사를 하기로는 뭔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서정욱 잡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그냥 편하게 네, 저는 그냥, 보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묻어가는 오늘은. 느낌으로. 오늘은 뭐 이 두 분이 터뜨릴 게 워낙 많아서요. 뭘 없어요. 네. 노영 변호사님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야. 신혜원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렵니까? 이거네. 아직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발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녕하겠습니다가 됐네요. 안녕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녕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정치권에서 제일 좀 큰 뉴스부터 좀 가봐야죠. 오늘 진짜 뭐 네. 여당발, 야당발, 용산발 뉴스들이 많은데 일단 이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생각보다는 흥행이 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약간 어쨌든 답이 정해진 선거니까라고 하면서 약간 좀 많이 다루질 못했었는데 지금 일주일을 남기고 핫해졌습니다. 큰 일이 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지금 뭐 당대표 핫해졌는지. 선거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결과가 좀 예상이 되고 최고위원이 이제 좀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지금 뭐 누가 1, 2, 3, 4등 안에 들 거냐, 네. 순위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음. 하는 찰나에 큰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예.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이름 팔아 하는 호가호의 정치, 실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척결입니다. 네, 워딩이 굉장히 강합니다. 호가호의 정치 실세 놀이, 네. 암덩어리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네. 이재명 파리 무리들 척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아마 8일이죠, 그죠? 예, 박원석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전한 겁니다.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경선 개입에 굉장히 열받아 있다. 뭐 예. 그분 워딩 그대로 예. 열받아 있고 그래서 최고위에 내가 들어가면 어차피 최고위는 만장일치제다. 그래서 두고 봐라.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박원석 의원이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전원을 전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한 3, 4일 정도는 얘기 안 하다가 예. 어제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배경 얘기를 하면 네. 사실 처음에 우리가 정봉주 독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등이다 정봉주가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약간 뭐 김민석 후보나 좀 잘 안 오르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막 순위 변동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 열이 받았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박원석
전 의원이 네. 그제 말씀하신 대로 8일 라디오에 나와서 정봉주가 실제로 열이 받아 있다. 네. 최고위에 가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죠. 네. 행정가 출신이 뭐 대통령이 되면 뭐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전하면서 뭐야 정봉주 속내가 이런 거였어? 하니까 좀 공격이 이루어졌고 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네. 명탈이 얘기를 한 거죠. 그 중간에 경기대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순위가 어쨌든 하나 내려갔죠. 네, 정봉주 의원이 원래 2위 누적 득표 2위였는데 경기에서는 어쨌든 3위로 됐고 예. 그래도 역시 누적은 좀 2위지만 예. 좀 타격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봉주 후보가 아주 센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당황해서 그런 것 같다 아니면 뭐 지금 순위에 밀려서 뭔가 좀 역전 카드를 꺼낸 거다 등등등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으신데 정답은 있습니다. 특종 포함 정답이 있고요. 네, 우리 두 분의 이야기부터 한번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네, 혹시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이 상황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이분은 1등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5등 안에는 들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당내에서 그래도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서 내 역할을 좀 해보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만장일치제는 아니에요. 최고위원 회의는 네. 그냥 다수결로 제가 아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재명 중심으로 이게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되게 많았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한 상대로 보고 그를 이렇게 딱 공격하고 좀 끌어내리기까지 뭔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정봉주 후보를 찍어줬거든요. 네. 당신이 제일 공격력이 강하다 해서 그랬는데 그 거기서 공격력이 강하다는 거는 공격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으로 공격력 플러스 이제 이재명 대표를 호위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필요했는데 네.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게 되면은 일단 박원석 의원한테 한 얘기가 뭐 좀 과장됐다는 말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고 부인은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아, 이 사람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당원들이 이제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갑자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토 의견이 좀 많고 정봉주 의원이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당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누적 득표나 이런 거 계산해 보면 뒤집기는 서울밖에 안 어렵고. 남아서 예. 네, 뒤집기는 어려우니까 5등 안에 이제 들여보내되 네. 대신에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당원들의 생각인 것 같고 정봉주 의원은 그것과 별개로 나는 수석은 아니지만 최고위원 들어가서 내 독자적으로 나의 좀 그 정치력을 발휘 한번 해보겠다. 내 목소리 내겠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서종 변호사님은 뭐 저는 네. 두 가지만 말하면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그 표리부동하다. 표리부동. 앞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제 그랬거든요. 네. 변함없는 애정이 있다. 네. 그러면서 이 명팔이하는 밑에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뒤에서는요. 이재명 등에 칼을 꼽은 게 맞아요. 제가 박원석 의원하고 친구라서 방송 고정하기 때문에 전화도 확인해 봤어요. 너 왜 그랬니? 이랬더니 박원석 다 의원한테 통화한 말을 그대로 SBS 옮긴 거예요. 왜 옮겨는데 그 정도 말은 옮기면 옮기도 안 돼? 된다고 했대요. 누가요? 정봉주가. 에이 설마. 아니 박원석 이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박원석이 이게 몰래 옮길 사람은 아니잖아요. 점자는 그러게 아니 이 말을 어떻게 옮기 된다 하니 옮기죠. 말해도 괜찮다. 옮겨도 된다는 말은 그럼 옮기라는 말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제 말은 이제 그렇게 정봉주 이분이 예? 이재명 없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재명은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아이고. 심지어 윤석열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과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JTBC 기자들하고 한 건데 JTBC 기자들이 정보 보고 하니까 이걸 박원석이 보고 통화한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은 이제 정봉주인이 광주에서 정봉주 전멸하고 의원이, 네. 그다음에 그 JTBC 기자들하고 하면서 너무 심하게 말하니 이걸 정보 보고를 기자들이 올리니 이걸 박원석이가 보고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해도 됐다 하니까 SBS 김태현 쇼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고 본인을 정봉주를 이게 누가 주저앉힌 거면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손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네.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김민석을 올리려고. 그러면 당당하게 제 같으면 이재명 대표 그렇게 개입하면 안 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야지. 왜 그 밑에 아무 죄도 없는 명팔이 한다고 밑에 혁신회의나 그 사람들을 공개하는 이게 표리부당한 첫째. 두 번째 네. 하나 더 명팔이는 누가 했냐? 그게 정봉주가 한 거예요. 본인은 명팔이란 건 뭐예요? 이재명하고 지지단에 옛날부터 갈등이 심해 2007년부터. 네. 근데 갑자기 수박 척결 하자면서 이재명 대표 팔아가지고 수박 척결에 앞장선 게 정봉주입니다. 이런 걸 명팔이라 그래.
근데 혁신의 강의위원이나 네. 혁신의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진심으로 따르는 조직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명판이가 아니고 명예에 충성하는 거지. 명판이는 정봉주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저는 두 가지 표리부동하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명판이는 본인이 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언론인들과 이제 자리에서 한 얘기들을 전해 듣고 박원석 전 의원이 전화를 하면서 이거 진짜 네가 얘기 이렇게 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다 나온 이야기들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언론에 나가도 된다 혹은 뭐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뉘앙스가 뭐 공개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했다고 박원석은 저한테 이야기해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소영주 소장님이 터트릴 게 없네. 집중이 약간 좀 약해진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왜 나를 먼저 시켜야지. 상당 부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취재력에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정봉주 후보는 억울할 만하긴 하죠. 왜 그러냐면 정봉주 후보가 그렇죠. 어떤 게 억울하죠? 정치인으로서 네. 본인은 그냥 공정한 경쟁에서 평가받고 싶은데 그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은연중에 김민석 후보를 밀면서 순위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단어의 네. 단어의 어떤 여러 가지를 분석하기보다는 뭐 정치인이 본인을 앞에 막아서는 노골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는 거 그게 정치예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이 전 대표의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선거 뭐 은연중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죠. 예, 그렇게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죠. 정봉주 후보가 명팔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주위의 이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 네. 그리고 당원들이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게 나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싸우는 전투력은 난데 마치 선거에서 그 전투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그 전투력이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 옆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칭송하고 이재명 대표 충성 맹세를 하면서 그 명파리로 득표를 하려는 것이 네. 안 된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돕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 메시지가. 그럼 정봉주 후보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스탠스는 뭡니까? 정봉주 후보는 저번에 공천도 그랬지만 본인이 따지고 보면은 그 뭐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뭐 수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후보를 뭐 솔직히 자객 수준으로 해서 가서 거기에 들어갔고 박영준 전 의원 네. 거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같이 했어요 괴를.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서 척을 지거나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거나 그런 적이 없죠. 다만 이번 선거에서 이런 개입들이 있으니 정치적으로도 선배고 나이도 연배가 있으니까 좀 화가 났던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차지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러려니 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일단락 하더라도 어제 있었던 그 명팔이 발언 부분들은 이거는 네. 고도의 계산된 계산된? 기자회견이다. 당황해서 나온 게 아니고 아니에요. 이거는 계산된 거예요. 뭘 계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슨 이익이 있다고? 아까 노영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경기대첩. 네.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본인의 이 발언이 3일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도에서 그 발언이 말하자면은 뭐 덤유혁신이 아니더라도 네. 뭐 제명인의 마을이든 아니면 강성 지지층이 있는 곳에서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3일 동안. 네. 장난 아니었어요. 예. 근데 난리 났었어요. 진짜. 난리가 났죠. 제 TV에서도 12만 찍었어요. 그 뭘요? 정봉주 그거 발언을? 발언을 네. 그러니까 고영희 TV를 했는데 이게 토요일 날.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면 네. 그래서 정봉주 후보는 사실상 이게 좌표가 찍히면 네. 거의 이제 회생 불능이 돼야 돼요. 경기도에서 한 5등이나 6등이 그래야 돼야 됨에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3등을 찍었는데 2등하고 별로 차이 없는 3등을 찍었어요. 그럼 거기서 자신감 표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맞다. 명팔이 하는 사람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잘 싸우는 내가 맞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네. 결국에 이제 나머지가 뭐냐면 서울하고 나머지 이제 18일 날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공개될 네. 대의원 이제 투표인데 예. 지금 권리당원 56%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대의원 14%. 네. 그다음에 국민여론조사 30%입니다.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권리당원은 집중이 돼 있어요. 열성당원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가 조금 손을 얹어주면 움직여요. 예. 근데 나머지 14% 대의원과 국민여론조사 30%는
지금 얘기하는 투표율의 25% 30% 바깥에 70% 있는 민주당의 당원들의 성향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정봉주 후보가 그동안 싸워왔던 정봉주의 팬덤들이 녹아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서영주 소장이 말한 게 맞아요. 저는 오늘 서정국 변호사도 맞고 서영주 소장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하나 이제 여기서 그래서 지금 현재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정봉주 후보가.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착각이 있는 거죠. 지금 우선 1등을 처음에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정봉주 후보가 지난번 공천 때 너무 아깝게 미끄러졌다. 원래 다 그 지역구 사람들이 다 밀었는데 그 잘못된 경솔한 발언 동정표 같은 때문에 거. 예,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네. 좀 불쌍하다. 네. 그래가지고 불쌍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 워낙 거칠게 말하고 잘 싸우는 사람이니까 좀 밀어주면 나가서 일을 하겠거니. 이것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그때 우려를 하면서 왜 이 사람을 안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냐면 정봉주 의원은 중도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도표가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정봉주가 나타나게 되면 정봉주의 착각은 본인이 지금 아까 말한 여론 30%와 그다음에 14%를 가지고 자기에게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네. 실제 다른 민주당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봉주가 있으면 확장성이 없어진다. 정봉주 때문에 오히려 중도표가 사라진다. 그래서 정봉주보다는 김민석 같이 좀 더 유하고 좀 더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내지는 너무 말을 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 네. 너무 경솔하지 않는 사람을 수석이나 뭐 좀 높은 위치의 그 후보로,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이 더 많았었던 거예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집행부로서 당 대표하고 이 합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정봉주 의원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보기에 정봉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최고위원 후보나 내지는 뭐 수석 같은 걸 했었다고 쳤을 때 네. 이 당내의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굴러갈 것이냐, 이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네. 이거 되게 위험하고 불안하다. 이제 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사실 안 친한 것도 맞죠. 2007년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도 있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간 아슬아슬하게 평행선 달리듯이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에 정봉주 의원이 너무 나갔다. 너무 경솔하게 자기 입으로 항상 자기 앞길을 막더라.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에 박원석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퍼져나갈 거 뻔히 아는데 네. 그거를 허용하고 자기는 3일 동안 딱 관망하고 지켜보다가 나 판단이 섰어.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쪽을 공격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보내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네. 일반 그 민주당 성향의 일반 여론조사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받아들여 줄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저희 또 좀 더 이제 해설을 하면 이제 정봉주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 당내에서 팬덤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고 본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분석을 했을 거예요. 했다고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더민주 혁신의 강성 지지층은 5년 전에 대선 때 모인 그룹입니다. 온라인 당원들을 주축으로 모여 네. 있고요. 5년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팟빵부터 시작해서 쭉 했던 정봉주 이 의원이 가지고 있던 이 네. 팬덤은 그대로 존치가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인은 그걸 구분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그거를 경기도를 통해서 실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새로운 팬덤 강성 지지층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위에 몰려 있는 더민주 혁신 이를 주축으로 한 재명이를 주축으로 한 이 당원들과 본인의 당원들의 어떤 이 수치를 계산했고 네. 그 부분을 가지고 결국엔 승부를 거는 건데 지금 보면 1등부터 4등까지의 퍼센테이지 포인트가 많게는 간극이 2에서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대의원 투표하고 국민여론조사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 충분한 수치예요. 이제는 뭐 아니면 돕니다. 이 정도를 걸어서 승부를 보는 건 본인의 판단이 맞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수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명파리에 대해서 더민주혁신과 말하자면 다이카 골리앗 싸움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더민주혁신을 개혁하겠다고 본인이 하다가 무너지면 5등으로 바깥으로 물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정봉주 후보가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측면에서 재밌게 됐다. 그냥 있어도 사실은 뭐 최고위원으로는 아마 뭐 크게 그렇죠. 어려움 없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굳이 이 얘기를 안 했었어도. 그냥 기왕 베린 몸. 그러니까 이 승부수가 먹힐지 안 먹힐지는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을 결과를 봐야 통해서 하는 본인의 건데. 속내가 드러난 이상 네. 본인은 할 말은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굳혀졌어요. 여기서 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민주 혁신에 대한 어떤 당내의 이 체질 개선을 하자는 목소리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표 주변에 아주 친한 중진 의원들도 더민주 혁신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이게 손을 봐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한테 아이 뭐 보도 되든 말든 괜찮아. 이거 이후로는 뭐 그 말씀 맞는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 박원석 의원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언론에 나가는 것조차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 리스크를 왜 감당하냐는 거죠. 아니 정치인이라니까요. 정봉주 후보는 네. 굴욕적으로 자기는 정치하기 싫다는 거고 아 근데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그냥 이번 하겠다는 거예요. 선거에 네. 초반에서 정봉주 후보가 취해왔던 스탠스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봉주는 정봉주야 친명이야 뭐야 정봉주는 정봉주야라고 했지만 사실 정봉주 의원도 친명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어요. 아 근데 민주당 내에서 전 네. 명판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한다면 네. 잘 팔리는 상품 파는 게 아, 그렇죠. 뭐가 죄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있고. 대표가 민주당에서 잘 네. 팔려요. 네. 안 팔리는 물건을 팔라고 하겠어요. 네. 강매하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팔아보니까 잘 팔리니까 정치인들이 파는 건데 네.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당에서 문재인도 그래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잘 팔리는 지도자를 파는 건 정치인들이 하는 그렇죠. 건데 네. 다만 명팔이를 지적하는 것은 아까도 앞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투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이재명 대표 옆에서 그냥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게 정치력인 것처럼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을 정봉주 후보가 거칠게 한 거예요. 그들이 명팔이다.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구도를 인정하지 않은 게 문제지. 명팔이 근데 중에 문제는 그런 진짜 명팔이들. 정봉주 네. 후보는 잘 싸울 거는 같은데 이재명 또 뒤통수 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사람들에게 뇌리에 박히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더 안전빵으로 선택하겠냐는 거. 어차피 이게 표가 2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본인은 디폴트로 들어간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무난히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봉주 후보가 기다리지를 못해. 이 사람이 좀 약간 걔 성격이 가벼워. 그래. 가벼운 성격이 그래. 성격이. 그리고 자기가 말을 뭐 생각하면 말을 내뱉어 버려 그냥. 이렇게 막 계산 물론 지금 고도의 계산해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자기가 너무 자신감이 많아 지금. 아. 네, 나는 네, 그냥 네. 뭘 해도 된다 이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좀 있어요. 한동훈 대표랑 비슷해. 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 한동훈까지는 안 못해. 가지만 어쨌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네. 이 정봉주 의원을 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네, 네, 차라리 네. 김민석은 안전하다. 김민석은 뒤통수 때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정봉주는 위험하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네. 실제로 그 기자회견 직후에 막 그 지지자들 뭐 이런 분들이 수박 뭐 이렇게 비판을 또 많이 했다면서요, 정봉주 의원한테, 뭐 정봉주 후보한테. 수박이 일단 됐죠. 정봉주 후보가 그 원외잖아요. 예. 정론관 기자회견장을 잡으려면 이제 현역 배지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못 잡았고 현역 의원이 안 도와줬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 이제 백브리핑 하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당원들이 뭐 정봉주 사과하라, 뭐 수박이다. 어.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수박이란 단어를 누가 맨 처음 쓴 줄 아세요? 정봉주? 들어볼까요? 수박이란 표현을 최초로 쓴 게 접니다. 금태섭 의원이 있는 자리에 경선하러 가면서 제가 수박 의원들을 잡겠다.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아 원조. 원조예요. 예. 아, 수박이란 단어의 원조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네. 지금 이 전당대회 국면 후반 이제 일주일 남기고 정봉주 후보가 수박으로 몰리는 그러니까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에게 그런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근데 이재명 대표도 참. 저는 네. 이게 이제 그냥 기분 나쁘다로만 표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네. 대표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정봉주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암덩어리, 척결 이런 건 예, 다소 예, 예, 과한 단어이긴 하죠. 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명팔이가 진짜로 이게 이재명 대표를 돕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름을 논박하고 다툴 수는 있으나 네. 메시지가 다르면요 메신저를 척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게 문제죠. 네, 물론 그거를 정봉주 후보가 앞장서서 하셨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정치 영역은 메시지가 다른 걸 가지고 메시지로 싸워야지 메시지가 다르다고 메신저를 아예 그냥 그 사람을 네, 네, 그냥 네. 적이고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이 정당 정치를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네. 조심해야 될 표현은 있는데 네. 정봉주 후보가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분 원래 그, 아니, 뭐 그래서 원래 그런 겸- 스타일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캐릭터예요. 겸손하지가 않은데 그 네. 캐릭터가 그 겸손하지 않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네, 우리 저 선. 근데 저는 외부에서 제가 보니까요. 네,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제 생각은요. 네. 순위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큰 변동 없어요? 오히려 이제 김민석 수석, 네. 그다음에 정봉주가 2등 할 것 같아요. 오. 3등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유일하게 후보들 중에 팬덤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 이게 무섭습니다. 아, 팬덤이 있는 사람이 이재명 20만 6천, 재명인의 마을, 네, 한동훈, 위동훈이 9만, 네, 9만. 네. 그다음에 정봉주도 좀 있어요. 팬덤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고정표는 있거든요. 원래부터 뭐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이 정봉주한테 표 찍었겠습니까? 원래부터 안 줬단 말이에요. 원래 고정표가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선전해 온 거죠. 다만 이제 그 1등에서 2등으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이는 손으로 노골적으로 김민석을 밀어주니 1, 2등은 바뀌었지만 저는 2등에서 더 밑으로 그렇게 추락은 안 할 거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되든 한 2등 정도. 그럼 이제 최고위 안에서 있으면서 지도부가 되면 정봉주 최고위원의 스탠스는 약간 뭐 반명 혹은 약간이 비명- 아니고요. 예. 노골적인 반명이죠. 아, 그렇게 가요? 한번 이렇게 보여주겠다 최고인데만 만장일치되니까 내가 이게 어떻게 최고위원회에서 가서 이재명을 저격하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정문선배 말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할 정치 제가 안 보기에 해.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정봉주 그렇게 정치 안 후보는 해요. 어쨌든 이제 명파리와 명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하면서 수습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후보들이 지금 수습을 원하지 않겠죠. 자기들도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김병주 후보 누가 앞에서 이재명을 팔면서 뒤에서 이재명을 팔아 넘겼는가? 앞뒤가 다른 자라고 비판을 하고, 강선우 후보 저 여태까지 이재명의 기본사회, 이재명의 먹사니즘 참 많이 팔았습니다. 더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른 후보들이 정봉주 후보를 명확한 반명의 후보로 프레임을 짓는 거죠. 그래야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니까. 네. 그럼 적어도 이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중 이재명 대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 중 상당수는 정봉주 후보에게 좀 몰릴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정봉주 후보는 네. 4등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2등이 지금 김병주 후보가 이번에 경기에서 2등 했는데 누적으로는 3등이 됐거든요. 근데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김병주 후보가 오히려 2등으로 더 올라설 가능성이 크고요. 서울하고 ARS에서. 그다음에 이제 한준호 후보가 있어요. 한준호 후보도 지금 갑자기 팍 호남의 아들로서 뛰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스탠스를 유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봉주 후보는 2등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불안한 2등이 돼버렸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5등 넘어까지 떨어지지는 않고 제가 보기엔 4등 정도까지이고 이 안에 이현주 후보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전현희 후보가 들어가느냐 이제 이 싸움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명팔이냐 이제 이렇게 기자들이 엄청 집요하게 좀 물었는데 결국 그건 이제 대답 안 누구라고는 하죠. 얘기 안 하고 네. 이 기자회견 후에 고개를 쳐들고 뭐 반박 기자회견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팔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그림대로 하자면 지금 김병주 후보, 한준호 후보, 전현희 후보, 강선 후보 다 명팔이야. 지금 정봉주 후보를 좀 비판하는 모양새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다음에 김지호 전 부실장, 네. 그다음에 박창진 그 전민주혁신 네. 대변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재명인의 마을에는 이제 더민주혁신의 아니 재명인의 마을의 어떤 공격, 네.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허락하노라. 라는 어떤 게시물도 올라오는 걸 보면 재민의 마을에 네, 그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삼가했으나 이제는 그 금제를 풀겠다 대방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네. 이 봉도사의 난이 과연 이게 어떻게 성공인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이렇게 잠재워질지 모르겠으나 네. 나름 이 전당대회에 백미로 떠올랐다. 아. 정말 이거 미미됐잖아요. 민주당의 네. 전당대회가. 저는 그런 역할들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정봉주 후보가요. 네. 반명이라고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강령 들어가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지켜 세울 거고요. 윤석열 아, 그래요? 이 정부에 대해서 아주 날쌔게 공격력을 뽐낼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정치다. 그래서 여기서 아예 정봉주 후보가 이랬다고 해서 그냥 영구매장 시킨다 이런 것들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 이건 이제 선거 과정 중에 좀 거친 말들이 오갈 수는 그럼요. 있으나 막상 이제 들어가면 그러진 않을 것이다. 절대 안 그래. 아 그래요? 좀 과한 걱정이군요. 이건. 네, 이후에 뭐 정봉주 전 의원의 네.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정봉주 편향적 대답인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정봉주 후보를 모시려고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저희 내일 또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도 또 인터뷰하고 네, 하니까 네, 네. 직접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한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 야당 소식에 하나만 좀 덧붙여 보면 그 민주당이 공천 결과 불복하면 앞으로 10년간 입후보하지 못하게 만든다. 아, 이게 이제 예. 당원 개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규정은 어떠냐면 예. 경선에 불복할 경우에 예. 경선을 붙여줬는데 떨어지면 예. 이제 10년 동안 출마가 안 되는 거였는데 경선까지 했는데 불복하면 예, 네. 근데 그러니까 경선까지 가면 법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돼 있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경선에 참여를 못한 상황이 되면 공천을 못 받은 상황이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안 되게 공천에 불복하면 10년간 출마할 수 없도록 지금 당헌을 바꿨습니다. 아, 민주당 당헌. 예.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아예 공천 결과 불복도 못하게 이제 이런다는 건데 네. 그럼 민주당 내 공천에 탈락한 낙천자분들이 야 이거 참아내기가 쉽진 않을 것 표정이 안 같은데. 좋으시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굳이 이게 필요한가? 아, 이 조항이 네. 그러니까 공천불복 10년, 정치인한테 10년을 제재한다는 건 영구 퇴출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게 아니라 거의 겁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이 지도부가 결정한 거니까 나중에 평가를 받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천불복이란 거는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 그런 느낌으로 다가서거든요. 네네네. 그건 아니다. 그리고 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아직도 이 당의 당력을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네. 여전히 당원 당규 강령을 고치는 데만 힘을 쏟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좀 아쉬움과 아니 죄송함과 그런 소감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의미 없어요? 예, 원래 이제 그 우리 여당에서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공천이나 뭐 이런 불복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 입당 안 시켜준다 해도요. 지도부가 바뀌거나 아, 다 이게 바뀌면요. 또 복당시켜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당헌 바꾸는 게 뭐 어렵습니까? 지도부가 바뀌면 네. 당헌을 이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게 효력이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게 헌법에 우리 뭐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당 내부에 공천 안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시면. 네네네. 뭐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네네. 지도부 바뀌면 이게 또 바뀌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다 봐요. 아 그래요? 근데 굳이 큰 의미도 없고 실효력도 별로 없을 텐데 굳이 이런 조항을 이제 넣는 뭐 거는 당헌을 좀 개정하려면 절차가 약간 엄격하니까 네. 이런 걸 이게 당헌을 연하면 조금 이게 그 불복을 줄일 수는 있겠죠. 아. 계속한다면 네,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정도 의미로 예.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자, 그래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이런 게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자꾸 분탕질하고 자꾸 네 맘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아. 그런 게 지금 앞으로 3년, 2년 이 안에 벌어질 정말 중요한 일에 있어서 발목 잡는 일이 될 텐데 그런 거 왜 하려고 그러니? 그런 거 할 사람은 나가 이제 이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장해찬은 의미 있다. 그런 그런 왜 거할 의미가 사람 있는 나가. 거죠. 아. 그런 거 할 사람이 미리 나가나요? 근데 공천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당내에서 다양성에 부담을 주는 거라면 네. 별로 좀 저는 올바른 방향 아닌 것 같아요. 제 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 전격 교체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이게 아주 뭐 여권 내에서도 혹은 뭐 용산에서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뭐 당일에 그 인사를 전해들었다는 예. 사람도 있고.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예. 거부권 행사와 함께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개편, 전면 교체를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 신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한 사람 네. 김용현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입니다. 누구냐? 2년 동안 일단 보좌했고요. 네. 캠프 때부터 안보 정책 이제 짠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이기도 하고 네. 신임이 아주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좀 알려져 있냐? 대통령 그 행사 때 그 입틀막 사건. 결국은 이제 경호처의 과잉 경호 논란이 네네네. 있었던 건데 이제 그 경호처의 수장인 인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 당시에 예. 그 전화번호 네 이종석 아. 장관과의 통화 네. 경호처의 전화였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장본인이 경호처의 수장 아니냐라고 아. 야권의 의심을 받고 있는 그래서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네.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아, 이분이 저 대통령의 신임을 꽤 많이 받는 분인가 보군요. 네. 아주 많이. 굉장히 두터운 신임을 네.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술도 자기네끼리 거의 둘이서 먹는다는 것 같아요. 예. 서 변호사님은 많은 걸 알고 계시면서 먼 산을 보시는 느낌이 있어서 네. 예.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경호처장이 대통령 둘이 술 먹는 거는 확인 안 된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경호하는 분이 술 먹는다 둘이? 저는 모르겠어요. 아, 뭐 그건 뭐 혹시 그렇다 또 치고 신임은 여튼 이제 그래서 신임은 내가 굉장히 두터운 분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맞고요. 예. 경호처장이 신임이 없으면 누가 경호처장 아니 신임입니까? 그렇겠네요. 네. 네. 옛날에 차지철부터 경호처는 가장 믿을 만한 분을 시키는 거죠. 네. 본인 최종 근데 경호인데. 이제 내가 진짜 아주 가까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제 국방부 장관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도요. 네. 적임장기 옛날에 김관진 장군 있잖아요. 예, 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장군한테 누가 국방부 장관이 그 좋겠냐? 좋겠냐 물어봤더니 네.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아. 김규현입니다. 김용현입니다. 김용현 1초도 고민 안 해요. 김규현 절감만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네, 네. 김규현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 김기현 나왔어. 적임자라는 아. 그만 좀 놀리세요. 네. 적임자라는 실수할 거예요. 수 있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제 그 이게- 김관진 장군이 네. 김용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이게 심리학에 무의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워낙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워낙 그 사람 거예요. 비판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실수가 아니지 실수. 네. 아니 자리에 어울리긴 해요 김규현 변호사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자리 좀 돌려막기 아니야. 뭐 이 사람 저기다 빼서 여기다 갖다 놓고 뭐 이런 이제 비판은 있잖아요. 아니 근데요. 예. 이게 안보실장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까지 그 김관진 장군 이후에요. 군 출신이 그 안보실장이 아마 처음입니다. 주로 이제 외교관 외교 라인이 라인이 왔잖아요. 네, 네, 네. 네. 이제는 이제 그 우리 안보의 그 큰 방향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외교에 의한 평화라면 아, 이제 군에 의한. 이제는 힘에 의한 평화. 지금 이제 국제사회는 토체에서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들이 되고 있어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데 보면 이게 중국하고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네.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이런 게 세력이 이게 2차 대전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게 지금 안보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입니다. 이럴 때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신원식 장군이 온 거죠. 외교보다는. 시기가 무슨 그 힘이 진짜 힘이에요? 있다고 그래요. 야, 제가 안보실- 보기에는 물 먹은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국방부 장관 있는 자리에 김용현을 집어넣어서 최상병 특검 문제를 해결해라. 네. 네가 이 군을 좀 다 장악해라 이런 소리인 거고 신원식은 그냥 괜히 내쫓기 싫으니까 일단 이쪽에 가 있어라. 지금 그렇게 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 인사 관련해서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면 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네. 현직 신원식 국방장관은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그럼 원래 지금 국가안보실장을 하고 있던 장호진 실장은 새로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네. 신설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로 외교안보 없는 특보. 자리를 어. 만들어서 예.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따지고 보면 지금 그 외교안보 특보로 간 그분이 물 네. 먹은 거예요. 아. 장호진 실장이 그렇죠. 장호진 그 특보가. 안보실장 도미노. 도미노인데 그 안보실장이 말하자면 경질성 인사가 된 것이고 저는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간 거는 뭐냐면 이게 경호의 위치를 용산에서 국회로 넓힌 거예요. 대통령 경호를. 경호의 위치를.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특검이 네. 들어오니까 네. 이거를 용산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나를 경호할 사람은 김용현 경호처장밖에 없어. 네. 당신이 국방부 장관이 돼서 네. 이 최혜병 특검을 막을 수 있는 일익을 해주시오. 그게 나의 진짜 경호요. 라고 하면서 임명한 것이다. 아.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을 보낸 거는 물리적 경호 말고 정치적 경호도 해달라. 정치 경호를 하라고 온 거예요. 예전에 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양평고속도로가 터졌을 때 예. 그 온몸으로 육탄방을 누가 했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했잖아요. 네. 그 역할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할 공산이 가장 큽니다. 아, 그 원희룡 장관은 진짜 국토만 지키지 말고 우리 땅도 지켜주고. 그렇지. 지금 이 경호처장은 나를 물리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그렇죠. 정치에서 지켜주고. 정치에서 지켜주고 이게 정치 경호하러 보낸 거예요. 그게 맞다. 이제 왜냐하면 이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 오면 인사청문회는요 최희병 특검 시즌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용현 경호처장은 02800-7070의 그 전화의 주인이고 경호처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개인 폰으로 11번을 통화해요. 이종섭 전 장관과 네네. 이기훈 비서관과 그것도 7월 31일, 8월 3일, 4일, 8월 7일 가장 이 이첩에 관련된 보류, 이첩, 이송,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국방부 제조사 이 라인에서 11번을 김용현 경호처장이 개인 폰으로 합니다. 네. 그럼 뭐겠어요? 이 최혜병 특검의 중심에 이 경호처장이 움직였던 것이고 이게 대통령하고 연결하는 것들은 본인 선에서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가서 군 내에 있는 누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부 고발, 네. 양심 고백 이런 거를 강력하게 막아라. 내부 장악하고 국회에 나가서 민주당이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 당신이 통화했어요. 그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뭐가 잘못이에요? 요새 뭐 이렇게 지명되는 분들은 미션이 굉장히 그럼요. 이제 결국에는 이 나라의 인사 자체는 뭐냐면 오로지 본인과 본인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인사들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아니라 용산안보다. 그리고 신원식 부장관 안보실장 이제 가잖아요. 네? 이분이 무슨 뭐 힘이에요. 안보실장이 문무를 겸비해야 되는데 네. 이분 오물풍선 11번이 오는데 뭐 한게 했습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정군 비상련 아니, 때리고 이분이 장관 오물풍선이 돼가지고 청와대 떨어지고 뭐 하나 국회 제대로 떨어지고 된 게 떨어져도 없네. 국방부 장관 맨날 힘으로 북한을 입진보, 이반보. 그 다음에 여기는 입틀막. 그냥 둘 다 입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회전문이 아니라 네. 그 반추동물이 하는 되새김질 인사예요. 갑자기 거기까지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냥 뭐 계속 곱씹고 하는 그런 회전문이 아니라 곱씹은 되새김질 인사다. 되새김 인사다.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인사예요. 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장호진 안보실장이요. 예. 외교 안보 특별 보좌관에 갔잖아요. 예. 이게 물론 이게 장관급 자리인데 예. 아주 이제 중요한 자리고요. 예. 문재인 정권 때 누가 하느냐면 문정인이라고 있잖아요. 완전히 멘토죠. 예. 이분이 특보인데요. 예. 이름 순서만 달라요.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 때 예. 통일 외교 안보 특보고요. 네. 이번에 순서 바뀌어요. 외교 안보 특별보좌관. 그 글자 한자 다르지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정인 특보가 네. 물먼 건 아니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필요해서 적재적소 인사를 쓰다 보니까 네. 장호진 이분은 이게 외교니까 외교안보 특보로 역할을 크게 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하고 이번에 아마 8.15 때 네. 상당히 그 새로운 우리 통일 방안이 나올 겁니다. 획기적인 네. 기존에 YS 때 만든 네. 오래됐죠. 우리 어릴 때 매일 공부하던 거 있잖아요. 통일 네, 방안요. 네, 네, 네. 요거를 이게 전면 아마 개편할 거예요. 광복절 이제는 이제 저희로 그- 발표가 나와요? 예. 어. 이제는 이제 그 완전히 북한하고 네. 우리 관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 네. 힘에 의한 예. 통일. 뭘 바뀌어 처음부터 그래 왔는데. 이제까지 하고는 이게 더 기조가 확 달라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광복절로 방송 길게 해야 그래서 되는데? 저는 거기에 맞게 예. 신원식 장군은 아. 진짜 그게 옛날에 야전 제야 시절부터 네네네. 대단한 장군입니다. 김관진 장군이나 네. 이런 분에게 딱 안보실장, 그다음에 국방장관, 특보 이렇게 딱 삼각편대로 아, 제대로 한 거예요. 저는 삼각편대. 신원장을 뭐가 대단해요. 김관진 장군 정말 뭘 알겠으나. 했는지 내가 궁금하고 그, 그 사람이 군내에서 신원식 장군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게다가 거기가 전형적인 정치 장군이에요. 정치 장군. 아니 그렇게 아니, 잘하고 이순신 장군은 있으면 물어 저기 신원식 장군 누군지 알아요? 아니, 공짜리 하나만 대봐, 공짜라자 그 몰라요?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따고 뭐 하자는 공짜라 작작했던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네. 아주 하급의 이 장군 네. 출신을 아니, 무슨 그 뭐 사람이 대단하다고 장군하면서 한 군에 게 대한 정말 명예훼손이지. 없다니까요. 네, 되새김 인사 그리고 전 세계 흐름에 맞는 그래서 힘에 의한 안보, 힘에 의한 국방을 강조한 인사 이렇게 이제 평가가 좀 갈리는 걸로. 신원식 장관이 도대체 몇 정리하겠습니다. 개월이나 이 자리에 있었는데 10개월 있었죠, 10개월. 그동안에 계속 네. 오물만 내려오고 뭐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옛날에 오물장관이야. 오물장관. 네네.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도 결국 물어 뜯었어요 상대가. 어디다 지금 어디서 이순신인데요? 어디다 갖다 대는 거야 지금 이순신 장군을 미쳤나 봐. 뭐 진짜. 인수나. 그건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도 그런 거 하지 마요. 자, 그리고 그러면 네, 그 이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소영주 소장님께서 네. 그 이제 김용현 처장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을 한 건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단도리를 잘 하라는 취지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셨는데 네. 자 관련해서 이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서 네.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전화. 이거를 원래 대통령 저 전화기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전 그러니까 몰랐어요. 현직 대통령의 개인 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직무 정지 때 그때 이제 있었고. 박영수 특검이 흘러갈 때 이제 이런 네.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통화 내역은 최혜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근데 지금까지 공개가 된 사실은 네. 이제 그 전화를 받은 사람 뭐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8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세 차례 12시 몇 분부터 해가지고 1시간 사이 세 차례 전화를 걸었다라는 네. 것까지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거고 네. 공수처 입장에서는 삼전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아. 3번이 기각이 됐고 네 법원에 번째 영장 만에 신청했는데 네 번째 만에 이번에 영장이 떨어진 그러니까 겁니다. 법원에 이제 이렇게 영장을 신청할 때 통신 기록이나 이런 걸 이제 확보하려고 할 때 보통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수사를 받을 때는 뭐 제가 참고인이든 아니면 뭐 피의자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뭐 법적 지위나 신분 같은 게 없나요?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은 재직 중에 그 내란 외환죄 빼고 형사 소추는 안 당하는 네. 그런 그렇죠. 이제 특권이 있는데 예. 네. 다만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네. 수사는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요거는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네. 최근에 저번 주에 우리가 통신 그 조회 누구하고 예. 통화했는데 네, 네, 그거는 네, 네. 영장이 필요 없는 거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하고 여러 사람 통화했는지 다 이게 노거든요. 네. 시간이나 네. 장소. 이거는 이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 공처가 너무 포괄적으로 기간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청구하니까 법원에서 이제 그 기각이 된 거죠. 기각했고. 근데 이번에 범위를 아주 축소해 가지고 좁혔잖아요. 7, 8, 9, 3월 예. 3개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장이 떨어져서 보는데 네. 근데 이게요. 뭐 도움 됩니까?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네. 도청을 하거나 내용을 알아야 도움 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하고 이게 누가 네. 통화한 거 다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네. 통화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이게 통화 기록을 이게 보려고 할 때 대통령은 그럼 뭐 피의자예요? 아니면 뭐 참고인이에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영장을 청구하는 거니까 네. 뭐 지금 뭐 당장 이게 피의자로 입건은 안 되는 거고요. 예. 아마 영장 청구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냥 참고인으로 해놨지 않을까. 참고인으로. 지금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의자로 입건이 네.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큰 의미가 없고 이미 다 기존에 알려진 거죠. 뭐 얘기만 하면 큰 의미가 없대. 중요한 건데.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역시. 대통령이 참고인으로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버려. 그렇게 자꾸 우리를 오도하지 마시고 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이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뭐 통화 내역은 안 나오죠 당연히. 하지만 네. 7월부터 9월까지가 제일 핵심이 되는 그 타임이었는데 네. 그때 누구랑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길게 이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네. 이거 분석하는 방법이 다 있다니까요. 네.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통신조 저도 당했다 그랬잖아요. 예. 왜 당했어요? 이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화번호 목록에 제의가 들어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폰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대통령 폰 전화번호 있어요. 네. 근데 그 번호 예를 들면 그 번호로 저하고 통화를 안 했을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한 사람들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급박한 예, 시기에. 예. 그러면 그 전화번호의 사람들은 또 그다음에 누구랑 통화했냐. 그다음에 또 누구랑 통화했냐.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딱 단순히 1+1은 2다 이것만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축소하고 은폐하고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특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된 맹목적이야. 게 그 이제 광범위했던 거를 뭐 3개월로 축소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앞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그때 가장 화두가 됐던 건 사실 경로설 해가지고 대통령이 경로를 했느냐 마느냐 뭐 경로를 하면 네.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고 이번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그러니까 구명 로비 의혹이 더
확인이 된 다음에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호 그 녹취록에서 뭐 VIP 네, 언급이 있고, 그러니까 구명 로비 의혹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등장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사의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이게 여기서 예를 들면 이거죠. 대통령이 폰으로 부인하고 통화를 할 거 아닙니까? 개인 폰이면. 그 대통령 부인과 통화를 하면 부인과 또 지금 연결돼서 로비했던 사람들이 뭐 이종호도 있을 수 있고 누구도 있을 수 있고 계속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전문가예요. 저 통신 기록 볼 때는 그 당사자에게 통보는 가죠.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해가지고 네. 그때는 당장은 안 가죠. 압수수색 영장을 그때는 안 받았을 가고? 때는 그걸 보고서 이제 수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확인하죠. 대통령 또 경로하실 것 같은데. 이제 드러났으니까 하겠죠. 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대통령도 어쨌든 본인의 뭔가 이제 보호 내지 변호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함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지금 아주 처음으로 네.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대통령이 몰랐겠어요? 이미 보고를 받았겠죠. 아. 전 그래서 이 외교안보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따로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이런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네네, 적극적으로 이제 2판 4판이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핵심에 있었던 경호처장인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 내정을 해놓고 나서 네. 최혜병 특검에 대한 최종적인 방어를 하기 위한 인사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계속 같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네. 최혜병 특검 때문에 여기를 보냈다. 이거를 제가 제일 알아요. 믿을 만한 사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죠. 공수처에서 대통령 이거 통화 기록까지 이렇게 일반인보다는 볼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VIP를 뭐 구명 로비부터 시작해서 네. 대통령이 경로에서 경호처장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많은 공직비서관부터 움직인 것은 지금 이제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호처장이 김용현 처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경호가 안 된다. 근데 요 정도까지 이제 수사 들어가면 또 일각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최혜병 특검에 어떤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죠. 네. 어차피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 말고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잔뜩 많이 확보해 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 특검해야 된다는 명분이 더 생기죠. 이렇게 오히려? 많이 의심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힘 받을 수 있다. 네, 네. 기소 못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하겠죠. 공수처 여러 개 수사를 잘 해놨으면 제3자를 누구를 하냐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그것만 또 논박이 있을 딜하겠죠. 뿐이지.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그 통화 기록의 상대 중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인물이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의외의 인물 어떤 인물? 서정호 변호사. 서정훈 변호사 나오는 거니까 5분 간격으로 통화하시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아 그래요? 그랬어요? 자, 하여튼 대통령 최초입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통화 기록이 지금 네. 공수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됐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다음 소식도 한번 자, 가볼까요? 이것을 가겠습니다. 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안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됐어요. 네, 복권안 당연히 의결됐습니다. 자, 근데 뿐만 아니고 네. 이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그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각각 특별 사면 및 복권안 의결됐습니다. 네. 근데 여당 내에서도 뭐 사선 의원들인가요? 이거 예. 반대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또 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한동훈 대표가 네. 반대 목소리를 냈고 네. 한동훈 대표 오찬을 함께했던 뭐 중진 의원들도 반대한다 목소리를 냈고 저 오늘 아침에 그 이제 지도부죠 김종혁 최고위원 인터뷰를 보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당내 김경수 복권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크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옛날에 그 뭐 양정철, 박영선 총리설 나왔을 때보다 더더욱 배신감이 든다는 걸 할 정도로 당내 반발이 크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뭐 이건 뭐 대통령의 뭐 거의 권한이죠 사면. 근데 그렇게까지 의결됐습니다. 예. 반발이 심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는 네. 대통령 물 먹어라 이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예. 보수 유튜버 분들은 굉장히 이거 싫어하시죠? 복권.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보수 유튜브들이 두 조각이 나가지고요. 맞아요. 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은요. 네. 이거는 이제 이거 당연히 비판하죠.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반대하니까. 네. 근데 이거 비판하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이런데 이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유튜브들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데 너무 그렇게 게 또 쪼개져 대표가 왜 나서냐 이게 딱 두 동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그 두 동강이 근데 예. 제가 보기에
이거 뭐 가지고 이제 우리 법리적으로 해가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성도 안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고. 네네. 네. 이제 그 정치적으로 뭐 분석해 보자고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요. 예. 바로 이제 그 혹시 이게 정계 개편의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계 개편의 신호. 뭐냐면 이제 옛날에 박영선 총리, 아, 얘기가 양정철 있었죠. 비서실장 네네네. 그때 김경수 3일이 계속 거론돼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혹시 이게 그 한동훈 대표 외에 좀 이게 그 외연을 확장해 정계 개편 의도까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 한동훈 대표 측은 이재명하고 이제 본인하고 네. 1대1로 붙는 구도가 제일 좋은데 대선에. 아. 거기에 김경수라는 새로운 게 대선조 하나 놓으면 네. 도움될 게 없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 지민 비조처럼 조국 역할처럼 이게 김경수가 중도층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가 손잡아 버리면 오히려 이게 또 불리한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도 불리한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진짜 정계 개편에서 친문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이게 개면 이게 완전히 판이 바뀌거든요. 이래도 이게 안 좋은 거고요. 어떤 경우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김경수 지사가 복권대가 정치 활동하는 게 도움되는 경우 케이스가 없잖아요. 친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뭘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양정철 비서실장과 박영선 총리를 넣을 때 네. 그때 대안이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 대항마로 확 개편을 키워보자. 정계 개편해 봅시다. 옛날에 3당 합당도 있고 크게 합당한 건 많아요. 네. 옛날 DJP 연합도 있고 역사 속에 보면 이게 네. 친문 일부 전체는 아닐 거예요. 친문에. 예. 근데 친문 중에도 일부가 윤 대통령하고 또 손 안 잡으라는 법 어디 있어요? 윤 대통령 중앙지검장하고 총장 누가 시켜줬습니까? 이야. 양정철이 시켰다는 거는 이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제 또 이런 이제 그까지 노는 거예요. 거의 뭐 추상화를 그리시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 의외로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김경수 지사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 대권주자도 아니고 뭐 네, 네, 네. 별명은 바둑인데 네. 이렇게까지 별명이 바둑인데. 네, 바둑. 드루킹이 부를 때 네, 근데 네. 이렇게까지 여당이 분열될 정도로 대립할 게 아닌데 아마 그것까지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기나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 분열용 작전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당 분열용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상대하는 건 오히려 쉽다.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지만 김경수가 확장해버리게 되면 김경수를 중심으로 친문파들이 그동안에 조금 약간 죽어 있었는데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오히려 중도성을 등에 업고 본인에게 좀 더 불리하게 지금 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뭐 경쟁자를 제거한다기보다는 내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네. 이 사면 복권은 특히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한동훈 대표가 시켜준 꼴이 됐어요. 반대함으로써.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집권여당 대표가 반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를 들어주게 되면 네. 서열이 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당내 입지만 줄어들고 결국에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도와준 셈이 됐는데 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를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너무 네. 그냥 사고를 우려먹듯이 우려먹어요. 저번에 사면 복권 한 번 해주면 되는데 사면 반쪽 해주고 그때 뭐 저기 사이버 사령부 그쪽에 했던 댓글 다 또 사면 해줬거든요. 이번에도 김경수 전 지사 복권 한쪽 해주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안종범, 현교 그냥 이 굵직굵직한 사람 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하나 가지고 두 번을 쪼개 먹어요. 그런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번 사면 이슈는 복권 김경수로 다 시켜놓고. 다 시켜놓고 아. 이번 사면 복권의 핵심은 누구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MB 측에서 세게 이번 복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갔을 공산이 크고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댓글 사건은요. 김경수 전 지사는 민간인 4명이나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반성하는 민주주의 파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데리고 나라를 온통 댓글로 그냥 조작했던 여론 조작범이 14년을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말대로 김윤 전 지사 민주주의 파괴범이고 뭐 송구하다고도 안 한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원세훈 전 저기 국정원장은 영원히 한국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이런 분을 사면 복권하는데 마치 김경호 전 지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커싱을 하지만 따져보면은 사면 복권을 안 해줘야 될 사람까지 해주느라고 네. 김경호 전 지사가 끌어들인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번지수를 잘못 잡았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정말 그런 어떤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과의 좀 차별화. 그래서 대통령과 나는 좀 다르다, 다른 길을 좀 가겠다. 요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했을 수도 이분도 있잖아요. 이제 정치 맛을 이제 처음 하다 맛을 보다 보니 네. 초짜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처음에 뭐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이제 팬덤 63%를 언제 경험해 봤겠어요. 네. 늘 임명만 당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63%에 도취돼서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것이다 이번에는. 그래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는 이제 언급은 안 하는데 네. 한동훈 대표의 그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송이나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신지호 예. 의원은 이제 그 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상황실장. 네, 네, 네. 그럼 신지호 의원이나 이제 이현종 문화를 논설을 계속 방송하는 뭐 어벤져스 전략회의라든지 이런 유튜브에서 계속 이게 복권을 매일 방송하는 걸 저는 다 매일 보잖아요. 그걸 보면 그러면 이제 그게 한동훈 대표 뜻하고 저는 유추하는데 네.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박영선, 양정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 외연 확장성이 더 있는데 네. 옛날에 지민 비조처럼 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총선의 가장 패배 원인을 조국 대표를 보고 있어요. 저도 이게 일부 동의하는 게 제주에도 이재명 대표 싫어가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국 비례 한 표 찍어주려고 가가지고 지역군 어쩔 수 없이 1번 찍어준 이 사람이 전 몇 명 만났어요. 근데 그런 조국 대표 역할을 김경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반대하는 거죠. 네네. 그 신지호 그분이 그 전략으로 임명됐죠. 그러니까 전략이 근데 없어요. 전략이 별로 없어. 이번에 한동훈 대표 하는 거 보면 전략을 잘 그분은 못 세워. 경질에 그 옛날에 전략이 그분 없어요. 말실수해서 한번 퇴출당했었는데 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갈까요? 네. 네, 자 독립운동단체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영석 신입 독립기념관장 어제 기자회견 열었고요. 나는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다. 사퇴할 생각이 없다. 광복회가 나를 마녀 사냥하듯이 인민 재판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오늘 아침인가요? 그 라디오 뭐 인터뷰도 인터뷰도 직접 나와서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예. 다 해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네. 뉴라이트가 아닌데 네. 왜 사람들이 나를 이게 뉴라이트로 공격을 하느냐? 이게 정치적인 뭐 노림수 아니냐? 이런 이제 취지의 인터뷰를 좀 본 것 같은데 혹시 보수 쪽에서는 이 김영석 관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뉴라이트면 또 어떻습니까? 올드라이트보다 낫잖아요. 아니 수구좌파라고 저는 하는데 올드 레프트 이거보다 이게 뉴 레프트가 좀 낫지 않아요? 뭐가 나요? 아니 제 말은 이게 네네. 뉴 라이트만 가지고 이게 결격 사유가 되냐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없이 그 뉴 라이트라는 게 라벨 자체로 그게 아까 결격이 신지호 되냐? 의원 이런 분들이 뉴 라이트 옛날 운동하다가 네. 새롭게 들고 그렇잖아요. 네. 따라서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이 뭐 건국절을 또 추진한 것도 아니에요. 네. 뭐 저는 건국절 추진도 이게 역사관의 차이라 봐요. 예. 우리 자유파 일각에서는 48년 그때 헌법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 초대 그때 건국이 됐다 대한민국 이런 네네네. 보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1919년 임시정부부터 이게 국가가 건국된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역사관의 문제예요. 답이 있거나 이게 절대 진리는 없는 거예요. 역사관은.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물러나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네. 뭐 세 번이나 이게 대통령께 보냈는데 네네네. 씹어버리니까 아마 존심이 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석에서는 아버님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들 이철우 교수하고 대광초등학교 동기예요. 네네네. 지금 보수의 일반적 여론은 네. 이종찬 이분이 또 자유파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김대중 때는 또 그쪽으로 갔다가 국정원장도 하고 막 이랬어요. 네네네네. 오락가락 했죠. 이념적으로는. 따라서 저는 네. 해독이 너무한다. 광복회장이 이렇게 국가 행사에 불참이라면서 이게 물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이런 여론입니다. 아니 김영석 독립관장이 뭐 그렇게 이분 때문에 안 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네. 이분이 그렇게 결격 사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자리는 모르겠다. 그런데 광복회장이든 혹은 뭐 여기 뭐 독립기념관장이든 이런 분들은 적어도 뭐 일제시대 때 무슨 경제가 발전했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합의 같은 게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뉴라이트의 역사관이라는 게 대체로 그 일제 강점기 그 시절에 물론 뭐 강제 점령이 됐을지 몰라도 그 시절에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그런 팩트들을 좀 더 강조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라이트는 안 된다. 이런 아니 근데 네. 이분이 쓴 책이나 논문을 네. 제가 봤는데 네. 몇 개를 이분이 남강 이성훈 선생 일대기를 연구해가 책으로 쓰고요. 네. 33인이더랍니다. 그다음에 김병조 선생 있잖아요. 유명한 우리 33인의 그러니까 이분이 고신대 지금 석좌 교수고 네. 총신대 교수부터 쭉 거쳐 왔어요. 네. 학술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논문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 저한테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뭐 변호사님한테 제시할 건 아니 없고요. 제가 이분을 많이 방송에서 제가 옹호하고 같이 그래요? 했는데 아니 그걸 제시한 게 없더라니까. 제가 이분 논문 책도 다 봤다니까요. 아니,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예, 그냥 없어요. 라벨만 붙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이분이 거죠? 쓴 책에도 네. 그런 게 예를 들어 서울대 이영훈 교수처럼 뭐 신종족주 이런 것도 없고요. 도대체 뭘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두절미하고 네. 김영석 씨가 어떤 자격이 있고 뉴라이트든 기든 아니든 간에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는 행정업무가 아니라 역사관을 보는 것이고 독립기념관의 주체의 많은 대상자들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독립기념관장은 적절치 않은 인사 아닐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 독립운동가 많은 분들에게 내가 신망을 못 받고 내가 말하자면 존경받지 못하는 자리구나 그러면 물러나는 게 맞아요. 뭐 독립기념관장이 뭐 얼마나 본인 스스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독립운동가의 어떤 단체들한테 지탄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뭐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럼 그거는 학자로서 밝히세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신망을 얻는 분이 신망을 전혀 가는 못 게 있는데 맞다. 억지로 지금 하겠다는 근데 거잖아요. 그것도 아닌 게 독립운동가도 이게 2년별로 쪼개져 가지고요. 돌아가신 김원웅 광복회장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이분은 이게 또 아주 좌파적 시각에서 해서 비판이 많아요. 네. 지금 이번에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분 나쁜 거는 백번 김구 손자가 국회의원도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백번 김구 후손이 몇 번 추천했는데 거기가 안 되고 이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승만 계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독립운동가도 이승만을 평가하느냐, 백번 김구냐, 아니면 이게 그냥 아예 영웅이냐. 네. 뭐 이런 파벌이 갈려지다 보면 이념적으로 이념 따라 이게 다르다. 큰 문제예요. 어쨌든 제 생일이 광복절인데요. 광복절을 건국절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지. 광복절 네, 생일을 그리고 김영석 해야지. 씨는 사퇴해야 됩니다. 맞아요. 사퇴하죠. 그래요. 광복회장이 무슨 뭐 윤석열 그럼요. 정부 광복회장이지 네, 문재인 그러면 정부 안 됩니다. 광복회장입니까? 자, 여튼 이념 따라 좀 뭐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 이렇게 많은 뭐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했던 경우는 거의 제 없어요. 거의 기억에는 없죠. 거의 없었던 것 아니, 같아요. 아예 아니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이상하게 인사한 적도 없어요. 그래 박근혜 때도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한 적은 없어요. 김원웅 회장 때 더 심했죠. 너무 시위에 국민을- 수사도 하고 막 너무 그때 국민을 논란이 무시하고 많았어요. 있어요. 그거 말고 역사관 네. 자체 얘기. 도대체가 우리를 네.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끝으로 요 뉴스는 하나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끝내요 이제 왜 계속 뭘 봐? 경제설전 두분 오셨네. 아니 뭐 세 분 어디 가셔야 돼? 저 다음 나중에 그렇습니까? 예, 그 알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뭐 제가 간단하게 전하기만 하면 네네네. 그 권익위 부패강제국장 사망과 관련해서 일단 왜 부검이 없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일단 권익위에서는 순직을 좀 추진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권익위 내부에서도 이 자체 진상 규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좀 청문회도 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당에서는 뭐 정쟁화하지 마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또 관련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그러니까 이 부패방지국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서 이거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이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권익위 부위원장을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네. 요거는 뭐 그냥 뉴스로 좀 전해드리고 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특종 많이 기대를 했고요. 그래도 기대만큼 나왔던 그 정도면 됐죠. 예, 특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서정욱 변호사, 서용주 소장님, 노영희 변호사님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